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즌2를 포기한 PD의 폭탄 선언 뒤에 숨겨진 진짜 의도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예능 분석이 아니라 한국 스포츠 콘텐츠판 전체를 뒤흔들고 있는 변화를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원더덕스의 시즌2가 없다는 소식이 처음 전해졌을 때 대부분의 시청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시청률이 고공 상승하고 팬덤이 폭발하며 방송가가 오랜만에 제대로 된 스포츠 예능을 얻었다고 들썩이던 그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있던 신인 감독 김영희 시즌2를 단호하게 부정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장난이라고 여겼고 밀당하려는 전략이라고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발표가 반복되고 마지막 엔딩 자막까지 시즌2 중단을 못 박자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쯤에서 궁금증은 자연스럽게 커집니다.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 왜 지금인가? 그리고 이 결정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시즌2 포기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컨텐츠 자체가 보여준 변화를 읽어야 합니다. 원더덕스는 처음부터 단순한 예능이 아니었습니다. 훈련, 감정, 눈물이라는 익숙한 구성을 넘어 김영의 리더십 아래 실제 경기력과 시스템의 검증까지 이어지면서 이 프로젝트는 방송의 껍질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저는 잠시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원더덕스의 흐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시즌2 포기라는 선택이 얼마나 비정상적일 만큼 과감한 결정인지 분명히 드러납니다. 예능 포맷이 성공하면 대개 시즌을 늘리고 파생 콘텐츠를 만들며 기반을 확대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게 방송가의 상식이고 자본의 논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김영 감독과 PD는 이 전형성을 정확히 끊어냈습니다. 그들은 예능의 손익계산서에 머무르지 않고 더욱 거대한 무언가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 변곡점이 바로 지금 우리가 바라봐야 할 순간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감동을 만드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 프로팀 창단 가능성을 현실로 끌어올리며 산업적인 움직임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시즌2가 없는 이유는 포맷이 실패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예능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끝났다는 신호입니다. 시즌2 대신 더 큰 작품이 설계되고 있고 그 뒤에는 확실한 의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PD가 과감하게 선언한 시즌2 중단은 판을 좁히기 위한 결정이 아니라 오히려 판을 키우기 위한 첫 수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시즌2가 왜 없느냐가 아니라 PD는 왜 시즌2를 닫고 새로운 길로 나아가려 하는가? 이 질문에 답하는 순간 우리는 단순한 방송의 세계를 떠나 산업과 자본이 움직이는 영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원더덕스가 보여준 변화의 핵심은 바로 그 지점에 있습니다. 김영희라는 상징적 인물의 리더십과 PD의 기획력, 그리고 팬덤의 폭발적 반응까지 합쳐지면서 이 프로젝트는 기존의 예능 범주를 벗어났습니다. 이제부터는 완전히 다른 단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장면을 준비해야 합니다. 시즌2의 빈자리를 대신해 등장할 더 거대한 무언가. 그리고 그 시작점은 바로 이 결정에서 비롯됩니다. 원더덕스는 예능이 아니라 산업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무게를 가장 먼저 느낀 사람이 바로 PD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즌2라는 틀을 과감히 접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이 선택이 어떤 파장을 불러올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제부터 펼쳐질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던 예능의 길과는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그 출발점에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시즌2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시즌2보다 훨씬 거대하고 묵직한 새로운 단계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원더덕스가 시즌2 없이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려는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 하나의 경기, 시즌 마지막 경기였던 흥국생명전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이 경기는 단순한 감동 연출용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철저하게 계산된 하나의 메시지였고 기업과 자본을 향한 가장 직접적인 증명이었습니다. 프로를 상대로 한 아마추어 신생팀의 완승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화제였지만 그 너머에 숨겨진 의미는 훨씬 더 단단한 비즈니스 언어였습니다. 그날 원더덕스는 흥국생명을 상대해 세트스코어 3대0이라는 완벽한 셧아웃을 만들어냈습니다. 시청자들은 눈물과 감동을 느끼며 기적이라고 표현했지만 정작 내부에서는 이 결과를 하나의 실적 발표로 보고 있었습니다. 기업이 투자 결정을 내릴 때 반드시 살펴보는 문서가 있습니다. 바로 실사보고서입니다. 그날의 경기력은 이 모든 문서를 대신해
단 한 번의 퍼포먼스로 압축해 보여준 셈이었습니다. 이 팀은 쇼가 아니다. 이 시스템은 실제 프로 환경에서도 작동한다. 김영 감독의 리더십은 콘텐츠를 위한 연출이 아니라 실전에서도 유효하다. 이 메시지는 누구에게나 명확히 전달됐습니다. 이 경기가 끝난 뒤 업계 안팎에서는 이 프로젝트를 단순한 예능으로 분류해선 안 된다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시즌 내내 보여준 성장 서사, 팀워크, 운영 시스템이 이 경기에서 정점에 달했습니다. 승부의 결과는 단순히 아마추어 팀의 의기투합을 넘어 기업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 즉 예측 가능성과 경쟁력을 동시에 증명한 사건이었습니다. 원더덕스가 만들어낸 이 완성형 경기력은 창단 논의의 정당성을 한 번에 확보했습니다. 경기에서 드러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미 프로팀과 맞붙어도 밀리지 않는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둘째,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감성 콘텐츠가 아니라 실제 시장에 진입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팬덤 규모, 반응 속도, 소비층의 충성도까지 모든 지표가 실시간으로 검증되고 있었고, 방송국 내부에서도 이 경기를 하나의 투자 설명회로 바라보는 분위기가 확산됐습니다. PD가 시즌2를 접은 진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콘텐츠가 더 이상 예능의 범주에 머무를 수 없을 만큼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흥국생명을 꺾은 이 경기 하나만으로도 원더덕스는 구단 창단의 필수 조건 대부분을 이미 충족시켰습니다. 선수 구성, 기술 스태프, 구단 운영 방식은 물론 팬덤의 확장성까지 모든 요소가 완성에 가까웠습니다. 여기에 경기력이라는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면서 기업 입장에서 판단해야 할 단 하나의 요소만 남게 됩니다. 바로 자본 투입입니다. 즉, 원더덕스는 경기장에서 스스로의 가치를 시장 언어로 번역해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껍데기 팀이 아니다. 우리는 프로 수준이다. 그리고 이 팀은 지금 바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이런 선언을 경기장 위에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날의 경기는 예능의 결승전이 아니라 기업을 향한 공개적인 신호였습니다. 투자할 가치가 있는가? 창단 의지가 있는가? 이 질문을 가장 먼저 받아들인 쪽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대기업입니다. 그 단초는 마지막 회의 장면에서 명확히 드러납니다. PD가 8구단 관련 논의를 조심스럽게 꺼내자 김연경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바뀌며 입을 틀어막는 장면. 이 반응은 단순한 놀람이 아니라 예상보다 훨씬 큰 자본의 존재를 확인했을 때 나오는 본능적인 리액션이었습니다. 그녀가 평소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반응하던 인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 순간의 정적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PD는 시즌2를 접고도 이 논의를 결코 공개하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미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개할 단계가 아니거나 혹은 구체적 논의가 오가고 있어 보완이 중요한 시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날의 경기력은 그 논의를 촉발하는 방아쇠였고, 이 승리가 없었다면 창단 논의는 지금처럼 급물살을 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시청자가 질문을 바꿔야 할 차례입니다. 원더덕스는 왜 흥국생명을 이겨야 했을까? 그 답은 단순합니다. 이 경기가 바로 기업을 향한 가장 강력한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이 팀은 준비됐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는 예능이 아니라 산업으로 넘어갈 마지막 관문을 통과했다. 시즌2가 없는 이유는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흥국생명전 이후 팀 내부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강력한 변화가 일어났던 순간은 마지막 회의 장면에서 드러났습니다. PD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며 8구단 관련 내용을 언급하자마자 회의실의 공기가 눈에 띄게 바뀌었습니다. 특히 김연경의 반응은 많은 시청자들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평소 어떤 농담이나 돌발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받아치던 그녀가 그 순간만큼은 말없이 입을 틀어막으며 눈을 크게 뜹니다. 이 반응은 단순한 놀람이 아니라 예상 밖의 규모와 무게를 가진 이야기가 등장했음을 의미합니다. 김연경의 리액션이 특별한 이유는 그녀의 성향 때문입니다. 국가대표 시절부터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인물이 입을 틀어막을 정도로 놀란다는 것은 단순히 기업이 관심을 보였다는 수준을 넘어서는 신호였습니다. 그 말은 즉, 상상 이상으로 큰 자본이 이미 움직이고 있거나 혹은 실질적 논의가 상당 수준까지 진행됐다는 의미입니다. 시청자들이 이 장면을 반복 재생하며 분석한 것도 바로 이 지점 때문입니다. 이 반응은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니며 분명한 메시지를 품고 있습니다.
PD가 언급한 단어는 방송에서는 편집되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일반적으로 단순한 관심 표현이나 초기 논의 수준이라면 굳이 편집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는 달랐습니다. PD는 그 단어가 방송을 통해 나가는 순간 그 기업과 프로젝트 사이의 논의가 외부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즉, 아직 공개할 수 없는 단계거나 혹은 이미 민감한 시점에 들어섰기 때문에 방송에서 제거한 것입니다. 이는 시청자들에게 오히려 더 큰 궁금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시청자들은 이 순간을 통해 두 가지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첫째, 8구단 논의는 이미 내부에서 구체적으로 오가고 있다. 둘째, 그 기업의 규모가 생각보다 훨씬 크며 원더덕스 프로젝트 전체를 뒤흔들 정도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청자들이 해당 기업의 정체를 탐색하기 시작했고 결국 한 가지 결론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한화입니다. 댓글, 기사, 커뮤니티에서 거의 대부분의 네티즌들이 이 기업을 언급하기 시작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김연경의 반응과 연결되는 가장 합리적인 가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회의 장면에서 드러난 정보는 아주 적었습니다. 단 한마디, 김영의 짧은 탄성, 그리고 편집된 단어 하나. 하지만 이 요소들이 의미하는 바는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중견기업 수준이었다면 이 정도의 반응은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녀가 입을 막으며 눈을 크게 뜬 장면은 분명 상상 이상의 기업, 즉 실제로 판을 바꿀 수 있는 초대형 자본이 등장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본은 한국 스포츠 산업에서 확실한 영향력을 가진 기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단순한 예능을 벗어나 산업과 자본의 구조로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 특정 기업이 원더덕스 프로젝트에 실제 관심을 보였다면 그 목적은 무엇일까? 왜 지금일까? 그리고 어떤 자본이 이 프로젝트의 성장 가능성을 읽어낸 것일까? 이러한 질문들은 모두 원더덕스가 예능을 넘어 창단 준비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시즌2가 없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시즌2를 만드는 것보다 훨씬 큰 움직임이 이미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PD의 말 속에 담긴 진짜 의도는 사실 명확합니다. 더 이상 예능을 만들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판을 키우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소개되지 않은 거대한 기업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김연경의 놀람은 바로 그 실체를 처음으로 확인한 순간에서 비롯됐고 그것은 시청자들에게 이 프로젝트가 가볍게 볼 수 있는 흐름이 아니라는 인식을 확고히 심어주었습니다. 결국 김연경의 입틀막 장면은 원더덕스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는 단순한 리액션이 아니라 8구단 창단 논의가 이미 현실적인 궤도에 올라섰음을 알리는 신호였고 시청자들은 그 의미를 정확히 읽어냈습니다. 이 장면을 기점으로 사람들은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그 거대한 기업은 누구인가? 그리고 왜 모든 커뮤니티가 한화를 지목하고 있는가? 이 궁금증은 다음 단계의 분석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시청자와 팬들이 왜 수많은 기업들 중에서 단 하나의 이름, 한화를 압도적으로 지목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추측이나 농담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인 정황과 서사적 일치에서 비롯된 집단 지성의 결론입니다. 시청자들은 원더덕스가 보여준 상징과 메시지를 하나씩 조합했고 그 끝에 자연스럽게 도달한 답이 바로 한화였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언급된 요소는 팀의 상징색입니다. 원더덕스의 유니폼은 배구에서 흔히 보기 힘든 오렌지색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능적 차별화를 위한 연출이라고 생각한 시청자들도 있었지만 점차 색상 선택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추론이 강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렌지색이 한화 이글스의 상징색과 거의 완벽하게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스포츠 마케팅에서 색상은 브랜드 정체성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시청자들은 무의식적으로 원더덕스를 한화의 팀으로 연상하기 시작했고 이는 팬들의 직관 속에 강하게 각인되었습니다. 두 번째 요소는 서사적 정합성입니다. 한화그룹의 경영 철학과 원더덕스 프로젝트가 보여준 이야기가 놀라울 정도로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화는 오랫동안 기회를 잃은 인재들에게 재도약의 기회를 주는 기업 문화를 강조해왔습니다. 신용과 의리, 복원력과 포용이라는 가치는 실제 경영진의 메시지에서도 자주 등장합니다. 원더덕스가 시즌 내내 보여준 스토리는 바로 이러한 철학과 정확히 맞물립니다. 방출된 선수들, 외면받은 인재들,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 챔피언을 꺾어낸 이야기. 이건 단순히 감동적인 서사가 아니라 기업 철학과 맞닿아 있는 구조적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요소는 한화의 스포츠 마케팅 전략입니다. 한화는 이미 다양한 영역에서 대규모 브랜드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으며 사회적 파급력이 큰 상징적 콘텐츠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서울 불꽃 축제만 보더라도 그 규모와 영향력은 압도적입니다. 이 정도의 예산이 투입될 수 있다면 배구단 하나를 창단하는 것은 결코 무리가 아닙니다. 시청자들은 이 부분을 직관적으로 이해했습니다. 한화라면 충분히 가능하다. 한화라면 이 프로젝트의 감동과 폭발적인 반응을 브랜드 가치로 승화시킬 수 있다. 이런 인식이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결합하면서 팬들은 자연스럽게 한화의 이름을 반복적으로 언급하게 되었습니다. 유니폼 색상은 시각적 연상작용을 만들어냈고 서사적 정합성은 이야기의 연속성을 설계했으며 스포츠 마케팅의 성향은 현실적 가능성을 뒷받침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들은 확신했습니다. 김연경이 놀란 그 순간 PD가 방송에서 편집한 그 단어의 정체는 다름 아닌 한화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커뮤니티와 댓글 공간이 이 결론에 수렴한 속도는 놀라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사람들은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예능이 아니라 실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적 기회라는 사실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화는 브랜드 이미지가 강렬하고 국민적 인지도도 높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브랜드 시너지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더더욱 유력한 후보로 주목받아 왔습니다. 팬들이 스스로 특정 기업을 지목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 프로젝트가 예능의 경계를 넘어섰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렇듯 색상, 서사, 전략이라는 세 가지 축이 완벽히 맞물리면서 시청자들의 추론은 하나의 결론으로 응축되었습니다. 하나라면 가능한 이야기다. 하나라면 설명이 된다. 그리고 이 가설은 김연경의 입틀막 장면과 맞물리며 더욱 강력한 설득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원더덕스가 향하는 방향은 더 이상 예능의 연장선이 아니라 산업적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새로운 차원으로 설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희망이나 상상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가? 즉, PD가 시즌2를 닫은 이유가 단순한 포맷 종료가 아니라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기 위한 전략이라면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 그리고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러한 변화가 중요한가? 이 이야기는 다음 장면으로 이어집니다.